자, 오늘 처음으로 살펴보게 될 종목은 LS 에코 에너지입니다. LS 에코 에너지의 2단에 걸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작년 10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연말 증시에서 1차, 그 다음에 쭉 늘어지는 흐름 보였다가 2분기 쪽에 2차 상승 나오고, 그리고 쫙 다 뱉은 후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 월요일 하락에 급락으로 나와서 딱 칼같이 맞췄어요. 이건 뭐 지금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한둘이 아니죠. 저 위쪽에는 전력 메이저 현대일렉트리카가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이거 LS 에코에너지, 이 LS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가장 유명한 종목은 LS 일렉트릭이죠. 전력 설비주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LS 에코너지도 지금 같이 밀려 들어왔어요.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선을 딱 맞췄죠. 61.8%에 칼같이 지금 맞춰놓고 꼬리 잡고 돌리고, 지금 메이저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다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놨다라고 여러 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가짜 매도, 공갈 협박 매도의 형태다, 이런 얘기 들었죠. 진짜로 그렇게 나빴다라고 하면, 그렇게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고 그렇게 나빴다라고 하면 이런 거 그냥 무시되고 깔아 뭉개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깔아 뭉갭니다. 저 위쪽에 처음 주가 밀려 떨어질 때처럼 지지선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깔아 뭉개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LS 그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맨 위쪽에 원래는 LS 전선이 있죠. LS 전선. 좌쪽에 LS 네트워크스, 마린 솔루션, 머티리얼스, 에코에너지, 증권, 전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기본은 이 전력 쪽에 이쪽이 LS 쪽의 주력입니다. LS 일렉트릭, LS 전선, LS 에코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LS 일렉트릭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기업이고, 그 다음에 LS 전선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 186조, 이건 뭐 다룰 실익 자체가 전혀 없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LS 에코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움직이는 기본 기조는 전력 모멘텀입니다. 전력 모멘텀. LS 일렉이 그랬던 것처럼 LS 전선 아시아. 자, 앞에 그래서 LS 전선하고 나눠지면 이것도 전선이죠. 전선 전력 케이블, 베트남 내 1위 전력 케이블 생산 업체다. 그 위에 저희가 뭐 에코렌즈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LS 전선 아시아예요. 예, 원래 회사가 LS 전선 아시아. 그래서 이제 전선을 다루는 기업이고, 이게 국내 쪽이 아니라 이제 주로 이쪽 아시아 쪽 이쪽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분리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일단 전선 모멘텀을 기본으로 가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 종목의 경우에도 이제 이전엔 그냥 그런 평이한 상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될 거다라고 전망 자체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전망을 기본으로 전력 설비주 들어가면서 쭉 치고 들어왔던 이런 회사예요. 전력주의 기본 같은 경우에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렸었죠. 예전에 앞에. 자, 현대일렉에서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밀리면 같이 눌리고, 엔비디아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자, 엔비디아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이런 형태다라고 얘기드렸어요. 단 우리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보다 월등히 더 강하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의 경우에는 이건 뭐 이제 데이터 센터 늘리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필수의 문제가 되죠. 전력망 역시 마찬가지 필수의 문제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살리려 그러면 지금 국가 사업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문제죠. 거기다 우리 대왕고래 같은 경우도 엮여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송전망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우리 전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보다는 더 강한데,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앞서 이미 다 짚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짚어드렸던 그 내용이 등장한 게 오늘 이 LS 에코 에너지입니다. 오늘 LS 에코 에너지. 자, 이거 왜 올라갔냐? 베트남 북부의 전력난 해결 나섰다. 자, 베트남 조금 전에 기업 개요에서부터 보셨습니다. 이 회사 원래 이거 하려고 이걸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라는 얘기죠. 앞에 베트남 1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베트남 정부가 이제 전력 확장, 이건 이제 다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란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무슨 AI 이것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되어 있는 송전망 사업.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현재 우리 쪽의 전력주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보다 현재 우리 전력이 더 강합니다라고 이렇게 잘라드렸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는 2050년까지 100기가와트를 500기가와트로 5배. 우선 2030년까지 20조 이상을 투자를 할 계획이다. 케이블 수요만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뭐 간단히 나눈다고 그러면 연간으로 친다 그러면 약 4천억 정도 되겠습니까? 뭐 4천억 정도 수준 될 텐데요. 이제 이런 게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아주 그렇게 기존에 우리 전력 수요에 비하면 그렇게 아주 대단히 빠르지는 않아요. 대단히 빠르지는 않은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더 올라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기대만 가지고 치고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실질이 이제 뒤를 받쳐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조금 더 올라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현재 주가 자체는 좀 비쌉니다. 그럼 보셨다시피 저 위쪽에 나오죠. 이제 요게 이제 전망치가 좀 더 상향 수정이 되면 이제 이런 이슈가 들어오고 전망치가 상향 수정이 되면 이 PR 밴드도 좀 더 내려오긴 할 겁니다만 현재는 지금 32배가 나와 있어요. 이게 같은 뭐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고요. 같은 기업 내에 같은 그룹 내에 LS 일렉하고 비교를 해보죠. LS 일렉 16배, LS 일렉보다 2배나 비싼 겁니다. 2배나 LS 일렉보다.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에 뭐 비슷한 수준이 되겠어요. 조금 못 미칩니까? 이 LS 일렉은 앞서서 작년도 이렇게 큰 폭의 성장을 보였던 거 여기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LS 일렉은 조금 못 미치는데 LS 일렉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됐어요. 최근에 이제 이게 훨씬 더 가벼운 종목이니까요. 가벼운 종목이니까 이제 세력성 시세까지 합쳐지면서 이제 전력주 불타는 시세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그런 셈이죠. 자, 그래서 일단 위는 지금 일단 뚫고 들어가는데 막혀 있습니다.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전력주 같은 경우도 일단 고가 부담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종목들 좀 센 종목들이라 그러면 어김없이 지금 뭐 다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까지도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전선주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5년치 일감이 쌓여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 에어로도 5년치 일감이 이미 쌓여 있어요. 5년치 일감을 이미 다 쌓아 놓고 있는 기업들한테까지 피크아웃이라는 잣대를 갖다 들이민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민다라고 하면 조선은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전력이나 현대일렉이나 한화에어로보다 쌓아놓고 있는 일감의 양이 더 적어요. 그 적은데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얘기 안 나와요. 피크아웃 얘기.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잣대를 갖다 들이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잣대들에 의한 압력이 여전히 당분간은 미증시가 자리를 잡고 엔비디아 저게 다시 치고 나오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위쪽에서는 압박이 놓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추격해서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그래서 기본은 일단 이 LS 에코 에너지가 아니라 지금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떨어진 그 전에는 LS 일렉이 비싸다라고 얘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이렇게까지 내려와 버리게 되면 이제 이 종목도 이제 비교를 해야죠. 지금 고점 대비 37%거든요. 현대일렉트릭이고 뭐 재룡이고 다 똑같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현대일렉트릭이 자 고점 대비 21%고요. 그 다음 현대일렉의 가장 유사한 소형주 재룡 전기가 2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위에 올라왔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다 반납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이 현대일렉이나 재룡전기 이쪽에서 우선 기본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는 이 LS 일렉을 선택을 하느냐, LS 에코에너지를 선택을 하느냐, 요런 케이스인데 이 전력 설비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라 그러면 굳이 뭐 그래도 지금 낙폭이 조금 크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고가대에 올라갔던가 이걸 감안해야 되니까요. 이제 키가 맞춰진 셈이에요. 그래서 LS 일렉 이쪽에는 아주 그렇게 이게 이제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주들이 강세로 치고 들어갈 경우에 단기로 단기로 이쪽에 지금 변동성이 월등하게 더 강한 종목이니까요. 단기로
추가해서 저쪽에 있는 메인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주가 빵 하고 치고 나올 때 이때 단기로 공략 들어가는 종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000원 선 전후 정도게 되겠죠. 28,000원, 그 다음에 27,000원 구간, 요 아래쪽 구간, 뭐 조금 더 높게 되면 25,500원 정도 선까지 가게 되는데요. 요 구간으로 잡으시면 돼요. 28,000원까지. 요 사이 구간쯤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전력주들 강세 보인다라고 할 경우에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가 똑같이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머티가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가죠. 더 빠르고 강력하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에코프로 머티가 퍼센트 비율이 변동 비율이 훨씬 더 크고 더 빠르게 올라 들어갑니다.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켓 라인은 여기서 잡는다 그러면 타켓 라인은 요 다음 번은 그렇죠? 그 다음 단계 요 35,000원대 요 정도까지 잡고 이렇게 단계로 공략하시면 돼요.